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오다 보니까 아주 그냥 파란 봄이 왔어요. 오늘 봄도 되었는데 여러분들 폭장을 좀 보아하니 여기 아직 겨울. 핑크색 아니야. 핑크색 가디건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왜 오늘은 저 먼저 시작하나요? 제 맘이죠. MC예요 억울하면. 아, 제가 MC는 설마 잘 못하고요. 안녕하세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시루짱입니다. 시루짱. 오늘 시루짱 복장이 샤랄랄라예요. 샤랄랄라. 오랜만에 코트 대신 자켓을 입어봤어요. 중학생 때 샀던 건데 아직 입을만한데. 뭐지? 옷의 내구도가 좋은가 봐요. 아니, 중학생 때가 좀 궁금해져서요. 뭐요? 아, 이거 처음에 그러니까 할머님 환갑잔치 때 이제 맞춰주신 거거든요. 자켓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한복 저걸 입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물론 한복 치마는 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입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입고 오신다고요? 네. 그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라고 얘기하시는 당신 누구세요? 이 시대 마지막 모단보이 안돈입니다. 와, 핑크핑크해. 야, 역시.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그 물 흐르는 듯한 그 진행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말 매끄럽네요. 매끄러운 진행. 이렇게 매끄러운 진행을 하는 와중에 한눈 팔고 있는 당신 누구세요? 저는 입신양명을 항상 꿈꾸는 위키죠. 하지만 매일 실패하죠. 매끄럽지 않냐? 이제 다들 서로 이제 감이 와요. 대본이 없어서 착착착 만난 말이야. 그래, 나는 왜 감이 하나도 없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이거? 이래서 1일 MC를 한번 저번에 맡겨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시루짱이 하다가 내가 여기에 이입이 됐어 그러면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시루짱 권한대행은 역시 안 돼요.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 멋있는 거죠. 예, MC 출마하지 마세요. 불출마 선언하십시오. 딱히 MC 하고 싶지 않아요. 난 통제하는 것보다 내가 거기에 몰두하는 게 좋아요. 통제 다 하고 싶은 건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잠깐 우리가 언제부터 MC가 선출된 권력이었어요? 그렇네. 이거는 서로 기피하다가 얻어 걸린 사람 아니었어요? 이건 세습 권력 아닙니까? 세습 권력. 아버지가 누구니? 김.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잠깐만.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 안 돼. 근데 MC님은 어떻게 성이 백씨예요? 전 백씨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백수일 뿐이지. 그렇죠. 아니, 저는 위씨라서요. 위선자? 위선자면 어때요? 위약자도 있죠.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도 들은 건데 네. 아마 위키가 그랬을 거예요. 20억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요? 그 간첩 있잖아요. 최대가 아니에요. 최소는 그대로 아니에요? 최대액이 20억으로 오른 거. 옛날에는 처음에는 1억이었다가 아니요, 그 최소액이에요. 최소액이에요. 아니야. 1억은. 아니야, 그거 최대였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다들? 최대가 당할까봐. 옛날에 이제 1억에, 그러니까 간첩이 1억에 간첩선이 1억 5천이었다가 5억. 그게 늘어가지고 간첩 5억에 간첩선 7억 5천. 맞아. 작년인가 올해에 바뀌어가지고 간첩선 상관없이 20억 최대.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억, 40억, 60억. 야, 60억짜리. 80억이죠. 아니 저는 애국 보수기 수계죠, 때문에. 수계. 야, 이 자식들아. 국이 어디죠? 북쪽. 빨간 나라를 보았니? 자,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여기는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입니다. 새내기들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시기고 봄이 오면 이제 헌나기들은 슬슬 이 봄바람이 살랑거리니까 벚꽃 좀비가 다시 이제 꿈틀거리고 있어요. 우리의 벚꽃 좀비 봄바람 휘날리 좋고 이 좀비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계절. 이 계절이 되면은 혹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학교 내에서. 중간고사. 좀 이르죠. 그거 좀 이르고.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아니었어요? 네? 대선이에요 이젠. 맞네요. 아니야, 맞네요. 장미 대선이라는데 5월 9일이잖아. 맞아. 장미 그렇네. 장미 모르겠고 장미의 이름으로 은베르토 에코 사랑해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은 포스터. 포스터요? 응. 근데 간첩 신고? 아니. 야 이씨. 하긴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부사랑 학생회 했던 것처럼. 네, 지금쯤에 이제 구인 포스터가 많이 올라오죠.
그럼 무슨 하긴. 부인일까요? 뭐 애인과 조경 1당 5만 뭐 이런 건가? 아니 뭐 그런 거보단 아니지 끌어가는 거지. 야, 이 진행을 하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동아리나 학회 그리고 학보사, 학생회도 지금쯤이 구인 시즌이긴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학생회와 학보사를 다뤄봤잖아요. 음흠. 그럼 이번에 남은 두 가지 동아리와 학회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야 매끄러웠다. 아, 엄청나죠. 그냥 물이 그냥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런 패널을 모셔두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이 망팟들을 모셔놓고 멸망판. 본격적인 얘기는 사연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은 대나무 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을 통해서도 또 페이스북 페이지 레드립을 통해서도 또 카카오톡에 저희 붉은 잎들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치시면 저희께 나오거든요. 저희 카카오톡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사연도 보내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가끔 가다가 새벽마다 자꾸 잔이라고 보내시는 분들 있어요. 감사합니다. 요새 백수 안 씨가 많이 외로워요. 아, 그럼요. 에? 아닐걸요? 잔이 하면 설레요. 아니 뭐 설레진 않아요. 예. 잔이 말고 자요라고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서요보단 나요. 통해서도 써요? 통해서도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남대학교 대나무숲 2016년 5월 19일 동아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세 가지 사연이 올라왔네요. 첫 번째로 47,107번째 제보입니다. 충대에 자전거 동아리 있나요? 자전거 저녁에 타고 싶은데 혼자서는 심심하네요. 이번에는 47,106번째 제보입니다. 보컬 동아리 입 큰 개그리 말고 또 없나요? 이어서 47,105번째 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이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아직 있나요? 다들 읽는데 뭔 캐릭터가 기묘해요. 아유, 다 이렇게 기묘하게 사는 거죠, 뭐. 이 사연은 사실 뭐 특별한 사연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왜 뽑았냐면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동아리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다들 하지 않나요? 저 해봤죠. 저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각자 어떤 동아리를 해봤는지 일단은 위키부터. 저는 학술 동아리를 했었어요. 에? 어. 학술 동아리요? 네네. 합신양명 동아리? 학회 같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학회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제 동아리 일단 타이틀을 달고 이제 들어간 데였죠. 아, 뭐 단과대라던가 과 소속이 아니라? 예, 저는 이제 중앙 동아리였고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되려나? 삐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삐였습니다. B 연구회. 네. 예, 연구회로 끝났죠. 제가 예. 무엇을 연구하는지 저도 몰라요. 예. 카마수트라? 아. 그건 좋은데. 그러면 학술 동아리라고 그러면은 그럼 누가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책 같이 읽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선배들이 좀 주도한 선배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커리라 대학원생? 뭐 대학원 학부생들이 이제 하는데 아, 그래? 예,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뭐 공부하는데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당신 공부에 바쁜 분들이라 불쌍한 보통 이제 공부노동자. 학부 이제 고학년들이 보통 이제 개입을 해요. 근데 이제 관여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저보다 끼키 한 2살 정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이에요. 2살에서 3살. 아유,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들이 예를 들어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읽을지 대충 정해놓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서 네. 매주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제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책 읽기 모임이랑 별 차이가 없네요. 사실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때는 책을 한 권을 그냥 다 읽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 책들을 발췌독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제에 맞춰서 갈 때는 맞아. 예, 그런 경우도 쓸데기 있으니까. 없는 부분 알리는 게 나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하셨던 동아리는 학술 동아리를 하셨고 하나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아리가 얼마 안 가서 좀 망했어요? 흐지부지해져가지고. 예. 혹시 그거 국가보안법 막 이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아주 그 준법 정신을 투철한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자, 이제 국가보안법에 좀 가장 비슷하게 걸릴 것 같은 안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를 3개 했었어요. 오. 네. 와우. 재밌는 건 다 연구회 특집이에요. 소비에트, 그 다음에 북조선, 중공. 중공.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게요.
진짜요? 맞지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나마 마일드한 거 총문학 연구회를 했었어요. 그럼 안토네가 어울리네요. 나 그거 하는 친구 있었어 후배. 우리 같은 오. 학교였군요. 대단해요. 네, 저 이미 말했어요, 빠가야.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자본주의 연구회라고 하는 곳을 했었어요. 굉장히 빨갛지 않고 좀 파랑파랑하네요. 뭐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좋아서 연구하는 곳이니까요. 부러치지 마. 안 그런 거 다 알아. 자본주의를 너무 좋아했더니 저 입학 전에 이 동아리가 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얘기고. 와, 나 이거 20억 여기 걸어다니는 게 맞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주의 연구회. 야. 막스주의 연구회 참 재밌는 게 어느 막스예요? 막스 베번가요? 이제는 MARX로 쓰는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게 이 동아리 들어가고 나서 좀 인생이 꼬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쁜 선배들 때문인데 네. 이제 보통 이제는 그 이제 학내 빨갱이 운동권들이 새내기 배움터 있는데 자보 붙이잖아요. 네. 맞아. 근데 내가 그걸 본 거야. 미쳤지. 근데 보니까 뭐 이제 딱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즈음에 이제는 뭐 박근혜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필 또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거 하는. 근데 선배는 얘기를 했죠. 난 막스주의 뭔지 모르는데 당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민주당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반가워하면서 그게 이제는 안돈 씨가 자보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량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약간 이거 처음에 그 도를 아십니까가 그렇죠. 일단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자. 근데 그 선배들이 나중에 안돈 취해가지고 학생회실에서 뻐드했을 때 챙겨줬던 그 선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선배네. 잘 사귀었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안돈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선배가 얘를 꼬셔와서 얘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술 마시다가 술을 처먹다가 내가 얘가 뻘어서 총학생회실 가서 뻗어서 토를 했는데 거기서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뭔 소리야? 정말 재밌는 게 이제 그래도 마르크스주의 연구회니까 전 되게 학술적인 동아리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학술적인 동아리 맞는데 그렇죠. 한편으로 이제 그런 마르크스든 모든 그런 문헌들을 읽은 다음에 또 선배 하나 그렇게 슬쩍 제의를 하는 거죠. 이젠 문헌을 봤으니까 현장을 봐야지. 그러면서 3월 10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날에 가서 스크럼 짜고 경찰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저의 20살이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3월 10일이라고? 3월 10일이었어요. 날짜까지 기억해. 미친다 진짜. 그러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크럼 차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 대자보 보고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 같이 와서 와라 해서 같이 밖에서 술을 먹다가 총학생회실에 토를 하고 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쌍용차로 3월 10일날 쌍용차로 끌려가 쌍용차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그 이후에 3월 10일날 탄핵이 됐어요.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하네요. 이게 몇 년을 돌아서 그렇게 되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대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동아리 했었거든요. 이제 만학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주는 약간 봉사 동아리? 교육봉사 동아리. 교육봉사 동아리 같은 거를 좀 했어가지고 한 1000시간 정도가 있어요 저한테. 대박이다. 봉사 시간이. 학교에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그 동아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방학 때도 막 학교 왔다 갔다 거리는 적도 있어요. 학교 가서 이제 그분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싹 가르치고 끝나고 다시 올라오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좀 고됨이 있었죠. 근데 백수 씨가 뭔가 교육봉사 동아리 했다고 하니까 안 어울린다고? 굉장히 의외라고요. 안 어울리는 근데 얘기가 아니라요. 의외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얘기 딱 하나 안 한 동아리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는 총문학, 자본주의, 막스주의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별로 활동은 안 했는데 자동 가입돼서 이제 어쨌든 이름은 온라인 동아리가 있어요. 뭐지? 가톨릭 학생회. 맞다. 이분 가톨릭 신자있는 거예요. 이웃이었네요. 저희 대부님이 또 저 대학 선배셔서요. 반 강제로 끌려가서 가입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가 태어났으니 너는 이걸 가입해야 돼. 실제로 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개강미사랑 종강미사는 가세요? 안 가죠. 뭐야? 그런 걸 갔으면 얘가 이렇게 있겠어. 이쯤 되면 가기도 부끄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안또는 처음에 들어가서 정리하지 마. 자, 여러분 올해 4월 16일이 부활절입니다. 진짜? 그럴까 몰랐는데 공짜로 줄라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여튼 뭐 계란값을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시루짱은 어떻게? 아마 제가 순서가 마지막인 건 제가 제일 많이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시루짱이 아마 자기가 동아리 겁나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쪽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동아리계의 주호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친. 다른 곳마다 팡팡팡팡. 나는 파괴한다. 아니야, 파괴한 건 아니고요. 동아리 제가 한 거 중에서 망한 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몇 개 했어요? 1분의 1?
가입했던 동아리가 제가 1학년 때 가입했던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를 하나 가입을 했었고 그리고 둠칫? 그거랑 이렇게 제가 3일놀이를 옛날 초등학생 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얼쑤. 그쪽을 하나 가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2군데를 가입했었어요. 할렐루야. 네. 왜 두 번가시잖아. 나 하나는 홀리하고 하나는 호얼리 하는 거지. 아이 뭔 소리야. 헐. 그리고 이거 만화 관련한 거 이제 이차 창작물 관련해가지고 역시 부녀자답게. 네 그거를 한 2군데를 가입을 했었다가 한 군데는 나왔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교류 동아리를 또 하나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입했던 이제 몸짓패에도 가입을 했었고. 몸짓이 뭐예요?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짓이라고 해서 마임 혹시 새내기 때 배워보시지 않았나요? 이 두 분 다? 저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춤인데요. 네. 약간 딱 느낌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술 같은 춤 같은 건데 몸짓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노래패라던가 몸집패라던가가 이제 집회에서 가끔 공연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아마추어로 저희 학교 내에서 동아리가 있었죠. 하는 곳이 그런 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른바 민중예술의 한 범준에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해야 네, 되겠네요. 전문 용어로 문예선전에 집중하는 동아리죠. 네, 맞네요. 그렇죠. 문예선전.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럼 옛날에 그 박근혜 탄핵 그 반대 집회 때 네. 무술 36단이라 그러시면서 그 무술 시범 그 문예선전인가요? 그 일종의 문예선전이죠. 저희랑 이제 스턴스는 다르지만 약간 두둠치 하시면서 그렇죠. 절도는 모르겠고 그냥 두둠치 하시는 게 실제로 이제 귀염귀염해서 노동당에 이제 몸짓패가 아니고 몸치패가 있는데요. 네? 몸치패요? 노동당 몸치패 이름이 두둠칫이에요. 아 진짜로? 아, 네. 몸치패예요? 네, 몸치패예요. 그러면 몸치들이 몸짓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야 그 노동당은 우리 그 노동당 얘기하는 거죠? 조선 노동당 말고. 정착진국 들켰다. 야 이거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학회도 음. 가입했던 거는 단대 학회를 하나 가입을 했었고 네. 그래서 총 10개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아리 내에서 학회 소그룹을 짜가지고 제가 주도를 몇 번 했었으니까 총 합치면 10개가 넘네요. 그럼 학회랑 동아리 차이가 뭐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동아리 활동 자체가 어떤 걸 공부하는 거, 책을 읽기 위해서 모이면 저는 학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회라는 이름을 달고 했던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책 읽기 모임 이런 걸로. 근데 다 그런 게 넓은 의미에서 다 학회라고 그쵸. 봐야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학회라고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교수님들 학회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아니면 전 그거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회학과다. 일단 사회학과 학도가 됐으니까 거기 내부에 이제 학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보통 과 내에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과 내에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심화 공부 내지는 일종의 그걸 더 학습하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타 학과생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그래요? 좀 학회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런 학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는 술 공부를 하지 실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 보러 가더라. 요새 무슨 영화 좋더라. 그렇게 학회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동아리는 조금 더 종류가 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요새 많이 그렇죠. 동아리잖아요. 뭐 e스포츠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같은 데는. e스포츠? 네. 우와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 e스포츠 동아리 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랑 포스텍이랑 뭐 해가지고 카포전이라 그래갖고 둘이서 뭐 롤을 하든 스타크래프트2를 하든 아니면 워크래프트를 하든 뭐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게임을 하더라고요. 오버워치 고급식이 있잖아요. 하고 하여튼 시계 게임도 하고 막 다양하게 동아리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대학 와가지고 전 놀랐던 게 앱을 만들거나 게임을 만드는 동아리 같은 것도 아예 있고 창업 동아리도 있고 창업 동아리 무슨 컨설팅 동아리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저는 인천 출신인데 인천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마계? 네, 마계 사람인데요. 지역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과거에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1년 만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없앴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 하나랑 사회 동아리 하나를 이렇게 이과 문과별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1 때부터 이제 만화 동아리를 해왔던 입장이어서 2학년 때 지원금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투쟁의 전선을 나섰나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 하나 붙잡고 교수님? 잘못 말했다. 교수님이 아니라 호그와트 나왔어요? 스네이프 교수님 만화 동아리 돈이 안 나와요. 선생님 한 번 붙잡고 그냥 담당 선생님 이름 적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지원금 안 받고 그냥 운영을 했었죠. 지원금 안 받고 운영이 돼요? 투쟁했네.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지원금이 많이 필요하진 않죠. 그렇겠네.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오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관심 있었던 건 다 들어가 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10몇 개가 넘은 거지. 정말 뭔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뭔가 학생들이랑 다 같이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다. 놀면서 할 수 있다.
술도 마신다 이런 느낌의 뽕에 취해가지고 다 가입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 다 파괴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펑펑펑펑. 아니야, 하나밖에 안 망했어요. 악기 동아리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저 우쿨렐레 했었어요. 아니 이 양반 도대체 뭐 동아리 하다가 대학생활 다 갔네. 주호민이라니까 주호민. 아 그래서 제가 반 사람들이나 과 사람들이랑 하나도 안 지내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동아리를 그렇게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스케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동아리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동아리랑 저는 학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건 학부사 특성 때문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네, 바쁘니까. 그러니까 뭐 봉사 동아리도 사실 바쁜 건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좀 시간 같은 거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저는 지금 5년 내내 한 게 총 12개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학기만 하고 안 가거나 그리고 아까 가입만 한 게 그렇게 많댔잖아요. 네. 실제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거는 1학년 때 3-4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갔다 깔짝대는데 여기 진짜 깔짝대고. 좀 약간 무섭다 이러면서 안 가는 데도 있었고 약간 방송 댄스 동아리나 이런 데가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맞네. 잘 안 챙겨주고 이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렇게 부유하고 있다가 다 친하구나 에이씨 안 나와야지 이러면서 안 나가고. 사실 그때 그것도 이름 올려야 되잖아요. 중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게 이름 올려야 되는 게 있는 게 보면 동아리 연합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을 채워야 하면 동아리 방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내쫓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공간도 내줘야 하고 지원금도 줘야 되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동아리 연합회에서 근데 지원금 사실 얼마나 나오진 않아서. 제가 이제 학부사 끝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돌아오니까 민주화가 되어 있었죠. 민주화가 되어 있고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더라고요. 얼마나 갇혀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삼총교육대 다녀온 거 아니죠? 거기 조교가 저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신고하자. 뭐? 하여튼 거기 있다가 거기 있다가래. 야이씨. 아주 공소시효가 지났겠다. 그러겠네. 그렇네. 하여튼 그러고 있다가 저기 이제 학교 이제 돌아와서 토론 동아리를 중간에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이름을 이제 올려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유한다잖아요. 약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친해져야 되는데 그 문화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친한 집단이 있는 자기가 끼어들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아예 완전 열정이 있어서 그냥 그 예를 들면 자체가 좋은 거. 뭐 우쿨렐레라 그러면 우쿨렐레를 미친 듯이 배우고 싶어 이러면서 낑겨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사실 적응하기 되게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 들어가면 사람들이 힘들고 뭔가 텃세 아닌 텃세를 좀 부리더라고요. 에? 진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청년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사업 이제 상담만 받아도 취업 상담만 받아도 막 10만 원씩을 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좋은 시절. 호황기였네. 그러니까 IMF 이전인 거죠? 그게 1960년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야이 새끼야. 하여튼 그럴 때였는데 경제 성장기. 안 냈다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상담을 받으면 10만 원 준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야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뭐 모르던 사실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알려줬길래 고맙다고 하고 그냥 가서 했더니만 뭐 어떻게 뭐 10만 원 받으셨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냐. 뭐 저 때문에 받으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려준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동아리 원래 분위기가. 근데 그 양반이 약간 그러한 거를 브로커예요? 아니요. 1만 원씩 떼가? 수수료 받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약간 그냥 주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력 세력이라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당권파. 아니 꼽죠.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최대한 아무것도 안 네네. 냈거든요. 패권주의가 문제야 그래서. 아이고 참 무슨 뭐 신박인 줄 알았는데. NL까지 마요. 그 내부에서 그랬고 좀 내부적으로는 저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박파. 왕당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그럴 수 있죠. 부왕을 사랑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좀 그랬는데 물론 많이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싸운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어설프게 사람들이 서로 간에 동맹이 되어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같은 모습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동아리 국참계와 경기동부와 뭐 별개 섞여 있는. 진짜 미치겠다. 안돼 위험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우리가 좀 화합됐다라는 걸 좀 느끼는 거면 약간 반말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그죠.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밥 먹거나 술 먹거나 가끔 먹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나한테 내가 그래도 너보다 형이니까 반말할게. 뭐 알아서 하시라고 말 놔뒀어요. 다음날 되니까 똑같이 또 따라와. 서로 말을 못 놔. 그래서 맞아. 딱 그거 보고는 이 양반이 나를 어려워하는구나. 그래. 아니면 이 양반이 뭐 마음에 안 들구나. 어려워하는 게 좀 더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외부에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호주 제가 이제 가면서 해외 가면서 핸드폰을 잠깐 이제 바꿨거든요. 바꾸다 보니까 그 사이에 카톡방에 나가졌어요. 나갔는데 뭐 초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죠. 제가 굳이 전화해서 초대해 주세요. 뭔가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동아리나 학회나 자기가 케어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운영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떨거지가 되기 너무 쉬운 느낌? 분파가 나뉘어지고 오히려 분파 나뉘는 건 근데 사실 아직 못 봤어. 근데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우리 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미 소위 얘기해서 침묵질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끼기 힘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 느낀 게 학부사 역시 좋다. 학부사나 학생회 같은 경우는 일을 겁나 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개고생을 같이 하니까 같이 굴려지면서 정이 드는데 맞아. 공감이야. 진짜 공감이야. 동아리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가서 아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서 내가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 맞아. 인사이드 되게 힘들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튕겨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랐어요. 게이들 존목질하는 이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이게 단체 크기가 작으면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작으면 작을수록 신입생한테 되게 목을 매거든요. 신입생이 들어와야지 우리 동아리가 살아남아 이런 느낌이어서 저기 안녕하세요 신입생 가입하러 왔는데요라고 오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바쳐서 환영을 해줘요. 근데 좀 큰 데가 되면은 어디 구석에 끼어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써버리는. 금방 아싸 되어버려요. 뭐 작은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데도? 저희 통으론 동아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제가 그 사람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 제가 1학기 때였으니까 또 굳이 저 사람들이랑 내가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일종의 학교생활 마지막에 아예 못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말 학부에 실려간 청춘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조금 이렇게 편한 걸로 들어가서 좀 침묵질도 하고 꽁냥꽁냥질도 좀 하고 연애도 하고. 연애는 못할 것 같고. 그런 토론을 왜 갔어요? 그런데 말고 뭐 그런 거 원래 서로 입 맞추다 보면 그 입도 맞고 눈도 맞고 배꼽도 맞고 하는 거지. 뭔 소리야? 미쳤다 진짜. 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여서 조금 아쉽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 기분이 그렇게 좀 좋은 건 아니었죠. 기타 동아리 이런 데 들어가지 그랬어요. 그런데 연애 동아리로 유명한 데가 각 학교마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연으로 여러분을 얘기하려고 이걸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사연으로 가시죠.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2015년 2월 1일 사연입니다. 24,038번째 외침이네요. 저는 이제 곧 헌내기가 되는 1사학번 여학생입니다. 이제 4학년이 되었겠네요. 제가 2학년 때 새로 들어갈 동아리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 댄스나 춤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 없나요? 춤을 잘 추진 못하지만 그래도 배우고 무대 위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혹시 아는 동아리가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세요. 중앙 동아리, 탄권 동아리 모두 상관없습니다. 야, 1사가 이제 4학년이야. 야, 세월이 빨라요. 미친다 진짜.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뭐 살아있는 대학의 역사 아니십니까?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다시 올 거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내기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은 엄청 넓은데 사실상 헛내기가 들어가긴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눈치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었던 거예요. 헛내기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고르다 보니까 토론 동아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네. 뭐 기타 동아리 이런 거 복학생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내기만 1, 2학년만 싹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 학회 그러던데. 특정한 그 동아리들 몇몇은 좀 3, 4학년 뽑죠. 왜냐면 거기도 사실 나이 문화라서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 학회는 학번 문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아리 같은 경우 나이 문화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좀 돌아다녀요. 그런 문화가. 그치, 그 내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선배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가 있죠. 불편하죠. 네. 나보다 새내기라고 받아줬더니만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나보다 이제 그 동아리 짜면 안 되는데 들어왔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새내기는 새내기인데 이제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니까. 동아리 새내기. 새내기. 그럼 맞죠. 근데 그분들이 막상 들어왔는데 내가 기타를 쳐야 돼. 근데 기타를 내가 졸라 못 쳐. 그러면 옆에서 좀 이거 왜 이렇게 못 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나이대로 가면 그럴 수 있죠. 하면 형 아니면 오빠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그게 눈치가 사실 서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눈치 좀 보이는데 다 안 갔죠. 백수 씨 막수 연구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긴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 기간에 연습이 필요하거나 이런 동아리들이 이제 좀 신입생이라든가 이제 저학년들을 받는 경우를 선호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학회들 중에도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회라든가 경영대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라던가 학회라고 뭐 일반적인 학회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일반 취미 동아리들도 그냥 보면은 고학년들도 그냥 받고 그래서 포스터도 보면은 학번 전공 불문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학회는 좀 달라요? 전 동아리 갈 때는 좀 이렇게 눈치가 보이긴 했거든요. 오히려 동아리보다 학회가 좀 더 눈치를 보여요. 학회가 오히려 폐쇄적인 경우가 많죠. 맞아요. 제가 여기서 그 가능하다니까 이제 중앙 동아리 이런 데는 학회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움직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나이나 전공을 덜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단과대학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으니까 근데 이제 단과대학이나 과로 내려갈수록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에 있는 학회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학년을 주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저학년 좀 받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가지를 겪어본 입장에서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새내기래 지금 몇 동아리 학년이죠? 초등학기입니다. 신입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뭣도 모르고 배우러 들어간 게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새내기 때 느꼈던 긴장감보다 나이가 먹었을 때 들어갔을 때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신입생이 들어왔나 보다, 그렇죠, 신입생인가 그렇죠. 보다, 뭘 모르니까 일단 그 동아리에서 난 이 악기 처음 만져본다, 아니면 난 이런 거 처음 해본다. 이런 게 있을 때 되게 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대부분들이. 새내기니까? 신입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학교 같은 경우에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고 학교에서 나는 좀 배우고 싶은데 나보다 어린 애들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커리가 끝나고 다른 커리를 짜기 위해서 커리가 뭐예요? 커리큘럼 이거 아시잖아요. 학교 하셨다면 청취자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커리큘럼이요. 만약에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서는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선배들이 이제 좀 회의를 해서 좀 짜놓는 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강의 계획서 같은 느낌처럼. 그렇지 계획서죠. 계획서를 짜는데 그거를 다 끝내고 나서 다음 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만나서 가볍게 읽을 만한 것들 같은 거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경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근데 쥐뿔 개뿔이 아무것도 모르거든. 오히려 학회가 좀 더 무서운 것 같아. 나이 먹고 뭐 했어요? 나이 먹고 술 마셨는데. 지금도 맥주 먹고 있잖아요. 아니지 술 마시고 연애했지. 연애만? 연애만 해도 그게 어디에 남는 장사예요. 연애 너무 어려워. 너 잘하면 맞을 것 같아. 자괴감 든다. 한 게 없네. 아니 뭘 마치 또 자괴감이 들어. 나도 한 게 없어. 아니 무슨 헛소리야 이 양반은 정말.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한 게 없어. 남은 건 전과밖에 없어. 닥쳐요. 동아 전과. 제발. 자 이렇게 위키 재미없는 개그. 근데 솔직히 2학년이면은 근데 동아리 어디 들어가도 막힘 당하지 않는 나이거든요. 2학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학년, 4학년 넘어가면 진짜 막힘 나는 것 같아요. 3학년까지도 애지간해서 안 막아요. 4학년은 근데 이제 졸업할 나이가 되니까 잘 안 들어오긴 하죠. 그 동아리 중에서 이제 1년 단위로 돌아간 동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봄에 준비를 해서 연합 동아리가 특히 그런데 봄에 세미나 같은 거 준비를 해서 여름에 교류를 하러 만나고 이제 겨울에는 가을엔 또 세미나를 준비해서 겨울에는 이제 반대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1년 단위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1년을 할 게 아니면 아예 안 받아버리죠. 근데 4학년은 그게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4학년이 벤일 당한 이유는 약간 그런 쪽? 그렇긴 한데 요즘엔 또 초과학기가 일반화되어가지고 사실 4학년이라 그래도 뭐 초과학기 할 생각이다 그러면 받아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4학년쯤 되면은 사실 저처럼 학교 생활을 조금만 더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사실상 학교랑은 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보자분께 약간의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방송 댄스나 춤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는 각 학교마다 꼭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와가지고 만났던 분 같은 경우가 춤을 배우고 싶어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컸었던
댄스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네.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안 챙겨주고 춤 같은 건 특히 교정이 중요하잖아요. 교정을 그렇죠. 못 봐주는 거야. 그래서 한 반년 하다가 때려치고서는 아예 학원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댄스 동아리가 하고 싶은 건지 댄스가 하고 싶은 건지 약간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간 그렇죠.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내가 동아리에서 침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아리 들어가는 게 맞고 근데 춤이 목적일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건 악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댄스 레볼루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댄스 레볼루션을 할 수 있는 이제 학원을 끊어라. 동아리는 어차피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뭔가 전문 강사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서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동아리는 약간 침묵이 좀 더 가까운 거니까. 친목과 이제는 1대1 전수죠. 좀 농경사회적인. 그러니까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노라. 잘 보고 따라하여라. 그게 이게 막 승무건 얼쑤. 한풀이. 이것이 2000년 내려온 우리 민족의 비기다. 둘의 이 개그를 못 따라가겠어 내가. 이 개그는 둘만 할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동아리 이제 아까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동아리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뭐 어느 동아리는 좋아요 아니면 댄스 동아리는 그렇죠. 나빠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동아리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루 씨의 말처럼 이제 자기가 목적성을 목적성을 확실해야 되는 거. 둘째는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제가 피하다 보는 게 딱 들어갔는데 전과를 한다. 아니 그것도 맞고요. 네. 네,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회장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회장만 바라보고 회장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모든 결정권 회장에 있고 물론 그 회장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동아리의 문제는 그 회장이 어떤 사유가 생겨서 나가거나. 활동을 못하는 순간부터 맞아. 동아리가 우르르 와해돼요. 와해돼요. 맞아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 제가 망했다는 동아리가 이런 케이스로 망했거든요. 본인이 회장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파괴한다. 좀 들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선배가 1, 2학번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대래 무슨 소리야. 고시를 제대했다고요? 말이 고시를 혼란. 제대했다는 건 어떻게 제대해요? 때려치운 거죠. 군대를 2년 동안 하고 이제 빠이빠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거를 못 하고 새내기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고시 준비도 하시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신입생 모집을 못 하고 있다가 내가 그냥 먼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그 전에 1, 2학번 전에 누가 회장을 했냐면 10이 있었어요. 10이 2년 동안 회장을 하다가 1, 2한테 넘겨줬는데 1, 2가 지금 흐지부지하게 망가뜨리니까 내가 1, 3 때 들어오자마자 내가 새내기였는데 갑자기 부회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10 때 있었던 선배가 너무 잘했다가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었던 거야. 1, 2 때. 근데 그건 어느 조직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뭔가 카리스마가 엄청 넘쳐가지고 그분이 진짜 저희가 지부가 서울이랑 광주랑 대구에 다 있었는데 그쪽은 그냥 딱 통과시켜버릴 정도로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일도 너무 잘했고.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각 지부마다 교류도 안 되고 계속 와해되어 가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새내기 때도. 그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들어오지 말라 정도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대체제가 없으면 사실은 좀 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카리스마가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있나? 약간 그게 저도 이제 보장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학부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보장이 좀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만들어주기? 매뉴얼 같은 걸로. 맞아. 그래서 딱 봤을 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이면 사실은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물론 예전만큼의 위세를 이제 구가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망가진 게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죠. 그냥 예전에 저 양반이었으면 좀 더 카리스마 있게 했을 텐데 정도의 아쉬움이지.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는 그 개인에 대한 거에 너무 의도였다는 것도 맞고 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도 맞겠죠. 그걸 모르고 나서 나갔다면 그것도 좀 그랬죠. 만약에 동아리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저는 동아리 방이 있고 맞아요. 동아리 방에 침대가 있는 곳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아리 방에 침대 있는 거 근데 엄청 힘들 텐데. 그래요? 네, 면안 되잖아요. 유용하죠. 그러니까 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야, 너 왜 눈이 왜 그래? 눈빛이 왜 그래? 맥주 때문에 풀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그 공간을 배정받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힘들 거고 중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방에 큰 소파라던가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아니 학교 크기 따라 소파, 달라. 테이블 다 있죠. 네? 그렇죠. 둘 다 네. 괜찮죠. 뭐가 괜찮아요? 아니 뭐 공부하기도 좋고 어디 뭐 해부학 공부를 하죠. 해부학이요? 네, 거기까지.
테이블이 무섭다. 좋았어요. 소파가 좋았어요. 전 당구대요. 아 당구대 괜찮죠. 당구대요? 네. 까칠까칠할 것 같은데. 아 뭐 제가 밑에 있지 않았어서. 지금 사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구대하고 테이블이랑 소파랑 무슨 당구 재밌어요, 여러분. 당구 동아리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침대 얘기를 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 그러니까- 의미인데요? 학교에서 가끔 밤샐 때가 있잖아요. 잘 피해갔어.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1학년 때 가장 많이 갔던 침대가 동아리가 있는데 잠을 못 자고 밤을 샌다는 뜻이죠. 이런 미치겠네. 물론 침대가 잠들 수 없는 밤이었겠지. 그만해. 그 동아리가 침대도 있었고 소파도 있는 동아리였어요. 음. 테이블도 엄청 컸. 이거만 했을 거예요. 이거 이거보다 좀 더 우리 앞에 있는 테이블. 네. 한 8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이 만큼. 테이블이 한 6. 요 사이즈가 말이죠. 대충 1m 80에 확인되지 대충 한 않는 60 정도 됩니다. 예, 한 5, 6척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쯤 됩니다. 미친놈들아. 그냥 사람 한 하나 둘 셋 넷. 한 8에서 10명 앉을 수 어, 있어요. 이거는 6에서 지금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으니까 좋은 게 공강이라던가 이럴 때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밤을 샐 때 좀 편하게 셀 수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동아리 계속 애착이 가더라고. 음. 내가 자주 나오는 동아리기도 맞아요. 하니까. 전 그래서 동방이 있는 데가 추천.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해요. 왜냐면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제 공간이 거의 3개를 터섰었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편집실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가운데 중앙에 있던 기자실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창고 개념으로 썼던 옛날 암실로 쓰던 거. 그렇게 해서 3개가 있다 보니까 한쪽에다가 잘 수 있게 전기담요랑 매트를 깔아놓고 맞아. 가운데다가 이제 책상 같은 걸 두고 한쪽에는 어차피 편집실이니까 저만 쓰던 공간이고 그래가지고 내 공간이 있으니까 학교 땡 해가지고 끝나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기보다 그냥 거기 가서 그렇죠, 앉아있다 그렇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앉아있다 보면 개나 소나 다 와요. 그러면 맞아. 안녕하세요. 아, 사랑방이지, 사랑방. 맞아. 사람들 그냥 새벽에 1시인데 오고. 러브룸. 미치. 그렇게 근데 새벽에도 오고 누구도 오고 해서 전화 와요. 그러면 그냥 데려와 그러면서 데려와서 놀고 좋죠. 좀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쵸. 진짜 그 뭐지 이제 아마 앞으로 우리도 시험 특집을 할 것 같긴 한데 시험 기간 되면은 사실 거기가 가장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과 꿈과 재미가 거기서 다 단톡방에 뭐 표현해. 시켜먹을 사람 하면 모이고. 공부는 안 하고 시간만 죽이고. 약간 선배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단톡방 가면은 막 선배들이 뭐 안 사주나 하면서 약간 눈치 싹 보고 예,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야 뭐 먹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난다 동방이 모여가지고 혼자 놀던가 다 같이 모여서 놀아. 이제. 근데 꼭 자기가 내일 공부할 전공 책은 갖고 와. 신학 같은 양심. 어. 실산의 양심인 거지. 그게. 진짜 그때쯤 되면은 많이 해봤나 보다 다들. 그때쯤 되면은 다 해보죠. 보지 못했던 내 동기와 내 친구들의 맞아. 얼굴을 볼 수 있어. 지금까지 처음 보는 내 동기의 쌩얼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때가 재밌긴 하죠. 그죠. 동아리방 진짜 공간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또 제가 비추하는 것 하나가요. 네. 물론 이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의 생활을 너무 통제하는 동아리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밴드 동아리 특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밴드는 그나마 괜찮아요. 종교 동아리. 종교 동아리 중에 어떤 이제- 경우? 이제 모 종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선교 활동을 같이 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이 시간 정해서 함께 이 거리에 선교를 합시다 순이 아니고 네. 숙소를 같이 잡아요. 그 정도야? 그리고 정시에 같이 나오고 정시 같이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요. 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 내 우리 말이. 돈을 내지. 오히려 돈을 내죠. 내죠. 근데 그게 정말 뭐야? 거의 학교 생활도 못 하고요. 개인의 정말 헌신을 너무 거의 강요하는 거예요. 군대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신심이 정말 깊고 자기가 종교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럼 학교를 가지 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문제는 자기 종교는 이건데 그 동아리가 너무 안 맞아서 갈등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럼 그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관계가 끈끈해져 버리면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종교인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같은 종교 시설에 속해 있겠어요. 조로아스토교. 그럼 당장 이제 종교 집회마다 서로 얼굴 보는 사이들이고 다. 약간 배신자처럼 찍히는 거겠다. 너무 그럼 이 공감돼. 동아리를 나갈 수차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거 나가면은 그 종교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에서 너무 뺀다니까. 공감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걸 자기가 정말 봉사하는 마음은 아니고 헌신하겠다면 괜찮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바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약간 군기 같은 거 잡는 이상한 동아리들. 특히 체육이나 이런 쪽 하는 동아리 귀찮게 하는 동아리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깡패인 학번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 귀찮아요. 그것도. 그거 좀 강요하는 데는 좀 빨리빨리 배내신 게 나아요. 네, 그죠. 네. 즐기러 가는 건데. 왜냐면
빨리 나가버리면은 어차피 그쪽 입장이나 이쪽 입장이 그냥 한번 서로 욕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걸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일 터지고 나가게 생기면은 진짜 약간 그런 야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스포츠 같은 그런 거 맞아.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게 학내 동아리라는 특성의 상에서 보면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포츠인이만큼 어느 정도의 이제 규율이 필요한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너 배트 돌릴 때 가까이 사람 있으면 흔들지 말랬지라는 식으로 주의를 주거나 이런 거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스포츠처럼 정말 뭐 프로 스포츠처럼 타격폼이 그게 뭐냐 하면서 뭐 새벽 몇 시까지 막 뭐 공을 막 몇십 개씩 하게 한다던가 너의 타격폼엔 소울이 없어. 맞아 그런 소년 만화 찍는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그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이제 선배가 쓰고 오면서 힘들지 그러면서 막 포카리 스웨트. 여러분은 슬램덩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메이저 찍는 게 아니세요. 저 농구 좋아해? 안 선생님은 H2 농구가 하고 싶어요. 선생님 농구 가고 싶어요. 포기하면 그 순간 시합 종료해요. 하여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보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2014년 8월 20일 사연입니다. 한 그룹, 학회, 과 동아리 등에서 신입생 들어올 때마다 사귀는 남자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 신입생을 볼 때는요? 어딜 가나 있죠. 그 새내기 킬러들. 이걸 제가 근데 일부러 뽑은 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따로 이제 뽑아서 아마 다번에 한번 할 거예요. 이 얘기가 뭔데? 이런 거? 이런 이제 사내 연애. 사내 연애. 그러니까 같은 단체 내에서 연애하는 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많이 해보셨나 봐요. 물론 저는 제가 풀었습니다. 제가 개척자예요. 학보사의 뜨거운 밤. 네. 저는 이제 핫한 데이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안정된 생활과 본격적인 정신 수양을 위하여 제가 풀었어요. 풀었다는 게 뭘 풀었다는 건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요가 대회라는 허리춤을 푸는 건가요? 아니 미친놈아. 얼굴만큼 주둥이가 빨갛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제 학부의 일종의 좀 악습 같은 악습인데 악습이라는 게 좀 그래도 약간 농담 같은 거였는데 이제 사내 연애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교육대도 들었어요. 네, 새내기 들어오자마자 그래 다 해. 교육을 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고 사실 연애를 잘 안 하는 문화긴 하거든요. 근데 뭐 몰래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냥 제가 대놓고 풀었어요.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내 동기가 바로 하더라고 저놈 새끼가. 다들 썸을 타고 있었던 거야. 나 빼고 다 했어.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학부사에서? 저는 학부에서 안 했죠. 또 외부에서 했죠. 왜냐면 저 그건 중요하다 봐요. 리더가 안에서까지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건 좀 따로 얘기할 건데. 조직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세요라니. 이제 백앤머리 송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야 못한 게 아니라고. 아니 뭐 그렇다고 합시다. 하여튼 뭐 그 얘기를 떠도 나중에 따로 꺼낼 텐데 이제 동아리 같은 데에서 좀 보면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방송을 들으실 신입생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헌내기들도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입생이잖아요. 그 동아리 들어갈 때 사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남성들이 당할 수도 있고. 그죠. 10에 뭐 한 둘 정도는. 왜냐면 어린 남성들에 대한 이제 누나들의 쟤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누나가 알려줄게. 뭘? 뭐 알려줄 거예요? 우쿨렐레 배워보고 싶니? 날 연주해줘요. 죄송합니다. 사실 못 쳐요. 누나 잘해? 졸라 못 친다고. 그래서 별로더라. 뭐야 봤었어? 나 공연 안 왔었잖아 빠가야.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신입생들한테 좀 주의 내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차리스마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연애 동아리가 되는 걸 좀 경계해야. 그럼 동아리가 흩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혹시라도 있으신지. 동아리에서 연애 해보시는 사람? 일단 저는 없었는데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제가 아는 여자 동기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라 해야 됐지? 위에서 이제 제 안 나가게 하려면 너 얘랑 연애해야 돼. 약간 뭔 개소리야.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저한테 한번 들려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그게 이제 학원 민주화가 되기 직전이니까 아니 뭐 농담이고 아직 애국학도단이 있던 시절이죠. 이제 학도호국단이겠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가 이제 그때 막상 이제 결성이 되기만 한 시절. 야 이 새끼야.
하여튼 그분은 이제 제가 1학년 때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분들은 농담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여성분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시리어스하게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짜증이 나죠.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게 우리 같은 제가 했던 1학년 때 했던 그 교육봉사 동아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막겠다고. 뭐 안토는 동아리 내에서 연애 해봤잖아요. 제가요? 아, 동아리 내에서는 안 해봤어요? 연합회에서구나. 그쵸. 동아리는 아니었죠. 두 분이 잘하시나 봐요. 친해요, 친구예요. 친하죠. 둘이 여자 취향이 비슷해요. 맞아요. 시발로마. 건들지 마라. 근데 이제는 뭐 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이제는 항상 우리 주위엔 언제나 그런 동아리들 가면 새내기 킬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전 새내기랑은 별로 안 했어요, 연애. 그렇죠. 얘 새내기 취향 아니잖아요. 얘는 약간 누나 취향이잖아요. 저 평생 새내기랑 연애 한 번밖에 못 해봤고요. 어쨌든 했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 친구 얘기인데 그냥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그런 동아리 같은 모임 내에서 새내기하고만 정분이 나요. 근데 그게 약간 놀이여요? 그러니까 정말 노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노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동아리인데? 이젠 또 이제 연애 동아리죠, 역시. 연애 동아리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행 동아리였어요. 야, 그게 특징이 있어. 연애 동아리들이 같이 놀러 가서 밤에 술도 먹고 또 중간에 우리들 너무 머리 아파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여행 동아리랑 그 뭐냐 우리 학교에도 있는데 자전거 타는 동아리가 있어요. 나 그런 거 해야겠다. 그런 거랑 그리고 뭐냐 천문학 동아리도 자전거가 있고. 전립선에 좋대. 그래? 우리 그런 거 신경 써야 나이잖아. 벌써? 그렇죠. 아니 그렇게 뭐 자전거라든 운동 같이 하는 동아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악기 동아리들 있잖아요. 밴드는 모르겠고 우쿨렐레나 기타. 우쿨렐레는 사실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아무튼 그거 말고 기타 동아리들이 특히 더 연애 동아리도 소문 나는 게 보통 1대1로 뭔가 알려주게 해주는 손가락 잡아줘야지. 자, 여기를 잡아. 코드는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야. 손가락은 여기 놓고 어깨를 여기 올려. 그렇지, 잘하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익숙하시네요. 그러다 들켰나요? 네, 뭔가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몸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퍼스널 디스턴스 자체가 금방 이렇게 쉬워지니까. 개인 간의 거리가. 요가 동아리 이런 거 좋겠네요. 남자가 근데 요가 동아리 들어가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럼 굉장히 여초되긴 하겠다. 그럼 거기 가면 거꾸로가 되겠죠? 고양이 18번 자세. 근데 어머 이 새내기가 들어왔네. 일로 와. 새내기 일로 와. 나랑 같이 다리 벌린 독수리 자세하자. 허리 더 넣어야지. 그 각도 아니야. 네가 좋아하겠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천문 동아리 하면 얘기할 게 좀 천문 동아리 정말 100% 연애죠. 천문 동아리. 장난 아니야. 정말 연애로 진짜 유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학 와선 동아리 하나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과학계통 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학교는 1인 1 동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그게 의무화돼 있어가지고. 동아리 몇 개였길래? 동아리가 10몇 개 됐어요. 과학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당시에 천문학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저는 그래서 천문학 경시대 이런 걸 나갔었기 때문에 영재요, 영재. 스 보이나. 근데 이제 천문학 경시대회 이런 걸 준비를 하면은 별 볼 일이 없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별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되게 문제를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실제 별을 좀 보자 해가지고 천문 동아리를 들어갔단 말이죠.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죠. 우리 학교에 있는 그거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얘기라니까. 고등학교 거. 네,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동아리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들어가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연애를 그렇게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아리가 일단은 들어가면 적어도 학교에 이제 천문대가 있으니까 망원경 쓰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촬영을 하면 그거를 후처리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해? 연애만 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서로 찾니? 친목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다가 나중에 한 거의 1년 거의 지나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천문대가 있잖아요. 네. 천문대는 이제 천문 동아리들이 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치. 그리고 이제 천문 동아리라 그러면은 기숙사 밤에 나와가지고 기숙사를 안 쓰고 그냥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치, 숙박업소로 쓰고 있나요? 야간 이제 가야 되니까. 숙박업소라니. 근데 이제 그 이제 야간에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야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종종 그 침대를 쓸 수 있게 침대를 놨단 말이에요. 2층 침대가 있었어요, 하나. 누나 별 보여요.
누나 별 보여요. 야, 너 표정이 이상해지고 있어. 야릇한데? 이제 그런데 이제 오빠가 그 저별로 동아리에 보내줄게. 어떤 별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아리에 마침 또 판무파탈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나 거기 들어갈래. 야 오졌다. 야. 끝장이다 끝장.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게다가 고등학생이면은 마침 그 열정에 불타오를 때잖아요. 그 열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정욕이겠지 있는데. 정욕. 그렇죠. 성욕에 더 가깝지. 정욕이 표현이 더 좋아요. 그렇죠. 정욕이 이제 끌어오를 때잖아요. 욕정. 정확한 표현이다. 욕정이 끌어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들이 나의 욕정은 초신성이요. 천체 관측을 이제 밤에 하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체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흔들려. 서로 이제 침대가 막. 그렇죠. 침대가 육체 관찰을 하게 돼. 전체 관찰이 아니고. 그렇죠. 자꾸 이제 흔들려. 육체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게 한두 번 정도면 사실은 들키지가 않아요. 매일 밤 야심한 시각 울려 무슨- 퍼지는 소리. 무슨 유교냐? 인간은 소우주다. 이제 이게 어떻게 들키게 너랑 우주가 되냐면 궁금해. 보고 싶어. 그만해. 너의 블랙홀을 탐사하고 싶어. 그래. 이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아주 그 뭐라 그래나 그 뭐가 중요해? 추임새야. 좋은 추임새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났을 거야.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너 여기 성단이 하나 있다? 새까맣네. 말머리 성단. 말머리 성단. 그만해. 성운이다 성운. 말머리 성운이야. 성단은 넌 플라이아데스나 히아데스. 브라질리언 성운이구나. 아 진짜. 예, 그래서요. 근데 아, 이제 뭔가- 마침 그 천문대에 CCTV가 있었어요. 아야 오졌다. 라이브. 왜냐하면 그 천문대가 이제 아무래도 큰 데고 고가품들이 그러니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이제 몇 억짜리 망원경도 있고 그럼요. 하니까. 그래서 도난 위험이 이제 있으니까. 그 천문대 이제 대장님이 네. 대장님이죠. 천문대니까 어떻게 이제 의도치 않은 항상 관음을. 관리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찍혀버린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 핫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열불이 난 거지. 왜 열불이 났냐면,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애들이 콘돔을 안 써서 그래. 아 너희들 왜 콘돔을 쓰지 않는 거야? 부들부들. 콘돔은 필수라고. 너 콘돔 섹스 몰라? 이제 아마 선생님이 이제 화를 낸 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이제 되게 그 보수적인 도덕관념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어디 청소년이 섹스를 하고 지랄이야. 근데 너희는 돌기형 콘돔을 쓰면 안 돼. 특수한 콘돔 쓰지 말라고. 이러면서. 초박형도 안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그렇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그거- 이제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여기서의 사고는 임신이겠죠?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죠. 음. 예.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이 이제 자기를 속였다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왜냐면 천체 관측을 한다던 놈들이 천체 관측을 하다 인체 관측을 하고 있어. 여러 의미로 별 봤잖아. 별 보면 된 거지. 별을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본 게 아니잖아. 문제는 그런 거야. 넌 이 땅에 아니, 내려온 원래 나의 별. 인간은 소우주야. 어쩔 수 없어. 뭐 여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동아리 뭐 이런 건 좋은데 결국에는 좀 다시 이제 사연으로 좀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땠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어떤 천문 동아리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애들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신입생 킬러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느낌? 이제 요거 좀만 더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결말이 웃긴 게 결말. 그래가지고 이제 들키고 나니까 선생님이 천문대 출입을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천문 동아리 애들이 천문대 망했네. 못 들어가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되면서 동아리가 순식간에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 같은 경우에 이 연애가 깨지거나 이랬을 때 관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외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동아리가. 외적인 요인인지 모르겠다. 뭐 어찌됐든. 어찌됐든. 저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아까 그 제 신입생 킬러 친구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전 뭐 신입생이든 걔든 뭐 남을 무슨 킬러라 말한 거 옳지 않다고 보고 뭐 어쨌든 그 신입생 분도 자기 따위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연애를 하기로 했겠죠. 주체의 선책이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건 개인들의 입장은 괜찮은데 깨진 이후에 동아리가 그렇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문제긴 해요. 그 분위기가 쎄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쎄해진다는 것도 그 새내기 킬러라는 분이라든가 그 사람이 동아리 내에서 어떤 주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러면 더 위험하죠. 그렇죠. 아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추측해 하고 있어갖고 신입생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보면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피해가 안 가요. 새내기가 피해를 보지. 새내기가 피해를. 그러니까 그렇죠. 뿌리를 더 깊게 내린 사람은 남아 있고 아닌 사람은 오빠 나가야죠. 뿌리가 깊어. 그래가지고 너 왜 좋아하니? 그럴 수 있죠. 깊은 게 좋은가 보죠. 하여튼 끄덕였어요. 성희롱은 피해간 것 같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공감했을 뿐이죠. 왜 이렇게 숨이 거칠어져요, 백수 씨? 편집할 거 생각을 해봐.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분한테는 좀 피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 이제 연애를 하시는 신입생들이 예, 뭐 어쨌든 새내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쨌든 자기 인생이고 저지르고 후회해도 돼요. 근데 다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라. 근데 동아리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한테는 좀 비추할 거예요.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맞는데 어설프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 뭐 저는 이제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도 좀 할 말은 없긴 한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사실 동아리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생긴 자연스러운 아우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보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를 어쨌든 2년 3년 썼어요. 그러면은 막 신입생들 들어오잖아요. 시험에서 야 기사는 말이야 그러면서 일다다다다 쓰라고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옆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지금은 꼰대라는 느낌이 있지만 딱 이렇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선배 이렇게 빨리 하네 와 이렇게 잘 쓰네 이런 느낌으로 들은다는 말이죠. 뭔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구나. 경력자의 아우라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외적이 됐든 뭐 내적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연애가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긴 생각해보니 그러. 나도 학회할 때 그 학회에 커리 이제 주도해 주시는 선배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확 느낌이 그 아우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내기랑 연애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어차피 새내기 때는 누구를 봐도 그렇게 하고 오 이렇게 약간 동경 같은 게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너랑 달라 새내기들이. 저도 새내기였던 적이 있어요. 너처럼 저 선배는 족밥이고 이런 느낌 생각한다고.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과 이제 연애를 하는 고학번과의 연애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 개선 그리고 그런 거는 별로 좀 지향하지 말고 지양해야 된다고 봐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연애를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연애를 신입생들이랑만 하지? 신입생 이외에는 뭐 없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야 뭐 지들 좋다는데 어떡하겠어. 그 아우라마저도 하나의 뭐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거는 알아뒀으면 싶은 게 이제 보면 신입생일 때는 사실 모든 게 정말 다 대단해 보이는데 제가 그 나이대를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다 족밥이에요. 내가 지금 초과학기인데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나이대를 가면은 저 선배들이 왜 그랬는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가 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입생 때 너무 그 아우라를 해서 존경하거나 이렇게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만 너무 이제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드냐 이런 느낌도 드는 거고 신입생들 볼 때 사실 아무 생각은 없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 신입생이 누구랑 연애한다 그러면은 신입생 킬러 저 자식이 또 뭐 했겠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신입생한테 뭔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건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실히 동아리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괜찮을까 하고 우려는 많이 했었는데 신입생을 그렇다고 뭔가 낙인 찍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다룰 거고 혹시라도 이걸 듣고 계시고 있는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이 비슷한 사연이 있다 아니면 학회나 동아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다 하시면 제보 주세요. 네, 제보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스트 나오셔도 좋아요. 좋아요. 이쁜 분이 와주시면 땡큐. 새내기 나와주세요. 새내기. 이쁜 새내기로 합시다. 그만해. 사심이 엄청나네 이거. 사심이요? 예? 맛있죠 사시미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시미를 먹는 걸로 해서 오늘의 방송을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러워.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에 찾아뵙는데요. 문의나 게스트 제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또 다른 사연이나 동아리 관련된 얘기 더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 이걸 우리 한번 이런 거 저희가 고민 있는데 한번 털어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fmredlips@gmail.com 그리고 페이스북 애드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저는 참 동아리가 한 분야에 몰빵된 느낌이어서 이제 좀 다른 동아리들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너무 나이가 많네요. 아니야, 늦지 않았어요. 졸업 언제 하라고요? 우쿨렐레 할래? 이쁜 누나 있어? 많아. 이쁜 애기들은 많아. 애기는 제 취향 아니에요. 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학교에. 왜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시루는 어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교수님들이 계시잖아. 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10몇 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너무 많이 했었어. 근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저는 동아리를 많이 했기에 더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사람을 얕게 아는 건 약간 찝찝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마추어 느낌이나마
약간 시도라도 해봤다는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동아리 내에서 연애하더라도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본인의 경험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위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를 해서 하나밖에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동아리를 하나밖에 안 했다는 것에 딱히 후회는 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시루는 지금 14개씩 해가지고 후회가 안 된다는 건데 저는 하나밖에 안 해도 후회가 안 드는 게 제가 음치고 박치고 몸치여가지고 일단 밴드나 악기 다 빠져요. 그 다음에 취미도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취미 동아리도 싹 다 빠지거든요. 나랑 애니 볼래? 저랑 마작 동아리 만들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학회나 이런 거 몇 가지가 남는데 글쎄요 뭐 또 경영대 쪽의 학회는 또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거 빼고 나면 사실은 애초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듣기 재밌는 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동아리와 학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사연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과 페이스북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으로 한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